네, 소개받은 윤혁이라고 합니다. 저 여기 처음 와봤는데, 네, 저 궂은 날씨에도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되게 놀랍고,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네, 처음 이렇게 초등학생 대상으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많이 조금 어려웠고 했는데,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자녀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최대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생각보다 좀 어린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전달이 될지 조금 걱정이 되는 바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진 않아서요. 한 초등학생 수업 시간 정도면 강연이 종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센 빛은 어디에 있을까? 네.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에 세계에서 가장 센 빛을 만들 수 있는 레이저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센 빛을 만들었다고 저희가 2년 전에 그 학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입구고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이제 로터리가 있고 이렇게 가시다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고등광기술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요 빨간색 본관 건물 뒤에 요 하얀색 건물에 하얀색 지붕을 갖고 있는 요 건물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빛을 생성하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면 이제 요게 이제 본관 건물 빨간색 벽돌 건물이고 그래서 그 뒤에 이러한 이제 흰색 지붕에 여기 보시면 극초단 광양자빔 특수연구동이라고 이름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센 빛을 만드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동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네, 전경이 되겠고 이제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 네, 다 볼 필요는 없어서요. 그래서 이제 요 건물이 빨간색 본관 건물이었고 요게 이제 특수연구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광력 레이저 연구동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연구동 안으로 들어가면 요 이제 초광력 레이저가 있는 네, 시설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한 분 연구원이 쭉 걸어가는데 여기 지금 옆에 보이는 이 모든 장치들이 그 큰 세계에서 가장 센 빛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한 50m 가까이 되는데 여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비들이 단 하나의 빛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네, 아까 그 마지막에 보신 장면이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작업하는 연구원들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요 작업하는 사람의 크기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지금 방이 얼마나 큰지 대략 짐작이 할 수 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가 한 거의 50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빛이 처음 생겨서 쭉 빛이 계속 세지고 세져서 이제 우리 말로는 증폭한다고 하는데 증폭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서 빔을 모으게 되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센 빛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4PW라고 해놨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면 이제 어떤 연구 논문을 작성해서 이제 학계에 출판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요게 이제 얼마나 빛이 강한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고 그래서 이 값을 넘어서는 엄청 밝은 빛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논문에 이제 이와 같은 논문으로 학계에 출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인데 네, 원래 지금 뭐 좀 어두웠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좀 쉬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일부러 지금 검은색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옛날에 우리가 원시 시대 같은 뭐 구석기 시대에 세상의 빛이라고는 햇빛, 그리고 밤에는 뭐 달빛 밖에 없던 시절에 이렇게 어두운 동굴에서 무언가를 보고 뭐 사람을끼리 알아보고 하려면 사람끼리 알아보려면 이와 같은 불빛이 있어야만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빛이 있어야 무언가를 볼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렌트켄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조금 특별한 빛을 갖고 있으면, 이제 이 렌트켄이라는 이제 물리학자가 X선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이 X선 같은 특별한 빛이 있으면 우리 몸속과 같은 이 X선이라는 빛은 우리 몸속을 투과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우리 몸속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조금 특별한 빛을 받고 있으면 조금 더 특별한 물체나 물건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시시대로 돌아가 보면, 옛날에 이 원시시대에서 불은 직접 우리가 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옛날 원시시대에서는 어떤 번개에 의해서 불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뭐 자연현상 때문에 뭐 건조해서 불이 생기거나 이렇게 우리가 의도하지 우연히 불빛을 갖게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빛을 만들 수 있었다면, 지금 보는 그림과 같이 지금 어린이가 이렇게 돋보기를 사용해 갖고 태양빛을 모아서 여기다 이렇게 빛을 모아서 요 점에서 보면 빛이 이제 강한 빛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조금 기다리면 여기서 이제 불도 나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빛을 모아서 강한 빛을 만들 수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우연히 불빛이 생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불을 피웠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옛날에 오래된 과학자가 있는데, 그 과학자 같은 경우는 이 태양빛을 이용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모아서 이렇게 적들이 배를 타고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빛을 모아서 적들의 배를 태우는 데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빛보다 조금 더 빛을 강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전까지 하지 못했던 뭐 불을 마음대로 피운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공격에 사용한다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빛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빛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처음에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이제 감마선이라고 하는 빛을 이용해서 이제 촬영을 하면, 이 감마선이라고 하는 빛은 아까 보여드린 X선보다 더 훨씬 투과력이 어떤 물체를 뚫고 지나가는 힘이 더 강해서, 지금 이게 하나의 큰 트럭인데 큰 트럭 안에 숨어 있는 사람도 이렇게 볼 수 있게 요 빛을 이용하면 볼 수 있습니다. 요런 그 감마선이라는 걸 이용하면.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 드론이 막 이렇게 이제 날라온다고, 아니면 드론이 하나의 공격 무기로서 뭐 전쟁에 활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레이저를 활용하면 이런 하나하나를 미사일로 격추시키기에는 너무 드론들이 많아서 이제 미사일로 격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레이저 무기를 활용하면 순간적으로 여러 번 빛을 발생시킴으로써 이런 드론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이런 레이저 무기로도 빛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레이저 의료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라식 수술이라고 해서 눈이 나쁜 사람들을 수술을 해서 눈이 좋게 만드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fem토초 레이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겠는데, 이 fem토초 레이저 같이 아주 짧은 빛을 사용하면 그 눈에 큰 손상이 없이 그 시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레이저 의료에도 빛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가공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레이저를 가지고 철을 자르거나 붙이거나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영상이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철판인데,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강력한 레이저가 있으면 이렇게 철을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철판에 구멍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시끄럽네요. 조금 더 강력한 빛을 갖게 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빛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빛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빛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제 빛이 광원이라는 데서 빛이 나오는데, 그 광원에서
빛을 강하게 생성하면 되고, 두 번째는 그 강하게 나온 빛을 이제 작은 공간에 모으는 것, 이제 집속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이긴 한데, 빛을 시간적으로 넓게 퍼져서 쪼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넓게 퍼져 있는, 시간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모아서 한 방에 쏴주는, 네, 압축을 통해서 또 빛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광원이라는 것인데, 광원은 이제 한자고, 그래서 빛광 근원원, 그래서 이제 빛이 생성되는 곳, 그리고 뭐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런 전등도 다 광원이고, 여기 지금 빔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저 빔 프로젝터도 광원이고, 집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형광등도 광원, 그리고 이런 모닥불, 그리고 네, 이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나 여기 보시는 것 같은 레이저, 그리고 또 태양도 광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두운 데 가서 핸드폰 켜면 핸드폰이 밝잖아요. 이제 여기 지금 원래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핸드폰도 광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맨날 이렇게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광원을 하나 또 갖고 왔는데, 네, 이제 이거는 광섬유 조명기라고 하는 거고, 네, 이렇게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불빛이 나오는, 네, 불빛을 만들어주는, 네,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시연해 가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에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기에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빛이 세다라고 할 때, 그럼 그냥 말로만 세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수치를 정해놓고 어떤 단위를 만들어 놓고 수치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1보다 10을 가진 경우가 더 센 거고 10보다 100을 가진 경우가 더 센 거니까 우리가 숫자로 비교하면 아주 이제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단위가 필요하고, 빛의 센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 아까 100도 있지만 1000도 있고 뭐 10만도 있고 억도 있고 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시기에 뭐 조를 다 0을 쓰자고 하니 0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렇게 좀 간단한 숫자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간단한 숫자 말고 이 간단한 숫자를 말로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조금 천천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단위. 그래서 길이의 단위는 이제 미터죠. 우리 키가 뭐 1m인 사람도 있고 뭐 2m인 사람도 있고, 그런 단위가, 길이의 단위는 미터고 시간의 단위는 초, 우리가 1초, 2초 하는 초. 그리고 이제 빛의 에너지 단위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데, 이제 에너지 단위는 줄이라고 하고, 그리고 빛의 이제 그 센 정도를 나타내는 빛의 출력은 와트라고 합니다. 요 이제 와트는 요 줄이라는 거를, 네, 이제 시간으로 나누는 건데, 이제 천천히 요거 이제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크기 단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들이 운전을 할 때 이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뭐 몇 킬로미터가 남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1000m가 이제 1킬로미터. 즉, 우리가 여기서 이제 1킬로미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 요 1000이라는 게 K가 되는 거고, 미터라는 거는 여기 단위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1mm, 우리가 자에서 보면 있는 요 자가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cm고, 여기 아주 작은 눈금이 1mm인데, 1mm 같은 경우에는 요 미터가 이제 요 단위에서 오고, 요 앞에 m은 여기 크기 단위에서 오는 겁니다. 네, 요거를 이제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건 너무 익숙하긴 하지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더 큰 아주 이제 극단적인 단위로 가보면 1초가 있는데 0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이제 0이 많은 아주 짧은 시간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0을 너무 많이 쓰면은 너무 한 번 쓸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데, 0을 이렇게 많이 쓰는 대신에 이렇게 한 숫자로 나타내는데, 이제 요것도 조금 모양이 이상하니까 요 숫자를 F로 쓰자. 여기서 보시면, 네, 이 1000조분의 1이라는 요 숫자를
펜토라고 표현하고 F라고 쓰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1펨토세컨드, 1펨토초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리는 똑같아요. 초는 네, 여기서 미터가 미터로 가고 요 앞에 단위가 그 영어 M으로 갔듯이 여기서도 초는 초에서 그대로 S는 그대로 온 거고 요 F라는 숫자가 요 단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습해 보면 이제 에너지 단위 같은 경우에 이제 요런 0.000001 줄 같은 경우에 요렇게 쓰지 않고 이제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1 마이크로 줄 요렇게 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를 찾아보면 요 숫자를 마이크로로 나타낸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제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빛의 출력 같은 경우에 0이 이렇게 많은 출력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이거를 0이 지금 세보면 한 14개, 15개 정도 되는데 10에 15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1PW, 1페타와트라고 네, 저희들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단위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금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긴 하는데 이제 빛이 에너지라는 것이 있고 출력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시간으로 나눴을 때 출력이 되는데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광섬유 조명기를 통해서 조금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빛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빛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빛이 이렇게 약하게 오래 쪼여주는 거하고 이렇게 센 게 보이시죠? 세게 살짝 쪼여주는 거하고 에너지는 비슷합니다. 근데 출력은 지금 두 번째 센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차이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위에 빛의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받은 빛의 총량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시간을 1분을 줘도 되고 100분을 줘도 되고 뭐 1시간을 줘도 되고 그냥 어떤 물체가 빛을 받은 총량에 따라서 에너지가 주어져요. 그래서 약한 빛으로 오래 쬐주는 거랑 센 빛으로 금방 쬐주고 떼는 거랑 총량이 똑같다고 봤을 때 출력이 높은 건 이 빛이 강할 때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쉽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빛이 센 거는 뭐가 센 거다? 에너지가 센 게 아니라 빛의 출력이 세야 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 네, 요 개념이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빛의 세기를 말할 때는 이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와트, W라고 써 있는 게 중요하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 페타와트가 중요한 거고 페타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아까 광원들이 있다고 했는데 뭐 아까 이런 전등도 있었고 요새는 이제 형광등이 아니라 LED 전등을 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쓰는 것 같은 이런 레이저 포인터도 있고 여기 이제 태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빛의 세기는 이 출력이라는 값으로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강한지는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 LED 같은 경우는 한 100mW 아까 요 밀리가 0.001 네, 해당하는 숫자였죠. 그래서 이제 와트로 바꾸면 0.1와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강력한 거 이렇게 막 하늘의 별 같은 걸 가리키는데 쓰는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경우는 한 수와트, 뭐 1에서 2와트 정도 되는 거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태양이 뿜어내는 이 빛의 출력은 3.8 곱하기 이제 이런 숫자를 초등학생 저학년은 알기 어려울 텐데 10의 26제곱, 26승 와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0이 26개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돌아가서 살펴보면 네. 요게 이제 한 거의 26개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0으로 이렇게 다 나타내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나타냈냐면 네, 380 네, YW 요타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이렇게 광원마다 출력이 다르고 잠시만요. 이게 제가 준비한 거랑 조금 슬라이드가 달라서
네, 그래서 이제 광원마다 이제 각각의 빛을 내는 물체마다 이제 출력이 다르다는 거는 알았는데, 이제 빛을 더 강하게 만들려면 이제 빛을 모으게 됩니다. 이제 빛을 모으기 전에 빛을 모으는 것과 관련해서 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실험실에서 쓰고 있는 레이저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하나의 그 자료를 준비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꼬마 전구라고 해서 이제 백열 전구.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빛이 한 100와트라고 네, 생각을 해보고 100와트 정도 되는 꼬마 전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쓰는 이런 레이저 포인터처럼 1mW. 그러니까 요거랑 숫자를 비교해 보면 지금 얘가 한 10,000배 정도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 작은 이 소문자 m이 0.001을 뜻하기 때문에 네, 요거랑 숫자를 비교해 보면 한 10,000배 정도 얘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빛이 요 꼬마 전구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눈 같은 경우에 어디서 불빛이 나온다는 거를 아는 거는 이제 이 빛이 눈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맺히기 때문에 여기서 불빛이 나온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맺혔을 때 그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고, 근데 레이저는 이렇게 작은 크기의,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까 그 단위 말씀드렸죠. 요거는 마이크로미터에서 이건 0이 이제 6개 있는 0점 다음에 6개 있는 경우, 요거는 이것도 똑같은 단위고, 그래서 크기로 비교해 보면 거의 한 100배 정도 얘가 작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얘는 10,000배나 더 작은 에너지가 그러니까 작은 세기로 빛이 나왔는데 빛이 이 레이저는 엄청 작은데 모일 수 있어서 눈 안에서 봤을 때 이 꼬마 전구보다 이 세기를 비교해 보면, 빛을 모았을 때의 세기를 비교해 보면 한 100만 배 정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꼬마 전구에서 나오는 빛을 봐도 눈이 아프지 않지만 이 레이저는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아무리 나오는 레이저 출력이 작다 할지라도 그 눈에 모이는 크기 자체가 엄청 작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작기 때문에 이 크기가 작음으로 인해서 빛이 엄청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저희가 센 빛을 얻으려면 어떤 광원에서 빛을 세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작은 점으로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첫 번째 광원에서 빛을 얼마나 세게 만드느냐, 그것도 이제 강한 빛을 만드는데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집속이라고 표현한 빛을 모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린 요 그림, 어린이가 빛을 모아서 여기서 아주 강한 빛을 모아서 검은 종이를 태울 수 있듯이, 네, 빛을 작은 점으로 모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단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빛이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와트라고 했는데, 빛의 그 센 정도. 이제 이거를 모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작은 데다가 모으는 게, 똑같은 양을 작은 데다 모으는 게 더 강한 빛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이 빛이 모이는 그 면적, 그 넓이를 이제 그 출력에서 나눠주면 이게 이제 빛의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잠깐만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이런 돋보기 같은 거를 갖고 왔는데, 여기 좀 잘 보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빛을 모아볼 거예요. 네, 이제 저기 보시면 저 빛이 모인 게 보일 텐데, 지금 이게 잠깐만요. 네. 이 슬라이드를 켜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빛을 얼마만큼 작은 데다 모으냐에 따라서 빛이 강도가 달라진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천천히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한 1cm 정도 되는 크기의 빛을 모은다 라고 하면, 뭐 대략 한 이 정도 라고 하면, 뭐 그러니까 손톱 크기 정도. 그리고 요 빛에서 요 지금 광섬유, 네, 요 빛을 만드는 장치에서 나오는 출력이 1와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1cm 정도 되는, 손톱 크기 되는 정도의 면적의 빛을 모은다고 하면 빛의 강도가 1와트 퍼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정도가 되는 거고, 이제 요거를 한 1mm 정도, 지금 이 빛은 조금 나쁜 빛이라서 잘 모이진 않는데,
나쁜 빛이라는 게 이제 좋은 빛이 있고 나쁜 빛이 있는데 잘 모이는 빛이 있고 잘 안 모이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같은 것은 이제 잘 모이고 요런 빛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모이는 빛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너무 작긴 한데 대략 한 1mm 정도로 모인다. 그리고 우리가 15cm자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 1mm 정도 크기에 모은다고 하면 이제 그 길이가 10배 줄어들었기 때문에 면적으로는 100배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강도는 1에서 100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이제 1mm가 아니라 더 작은 100 마이크로 정도, 마이크로미터 정도, 우리 지금 머리카락 두께 정도로 빛을 모으면 빛이 이제 또 100배 더 강해져서 많이 되고, 이거를 이제 더욱더 모아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거의 한계, 1 마이크로미터 정도에 모을 수 있다면 빛의 강도가 이랬던 것이 이만큼 강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1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낮은, 더 작은 단위도 있지만 어떤 이제 우리 어떤 그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더 작게는 만들 수가 없어요. 더 작게는 모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방금 이 빛 같은 경우도 아무리 작게 모아도 한 1mm 수준까지밖에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저 같은 좋은 빛을 사용하면 더 작게 모을 수가 있긴 한데 그것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보다 더 작게는 원리적으로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빛을 이 정도까지 모으는 게 거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만 모아도 1cm에 모으는 빛보다는 벌써 빛의 강도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상에 그 태양계에 존재하는 태양과 지구를 통해 봤을 때 태양이 우리 지구에 얼마만큼의 강도로 빛이 도달하나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아까 태양의 출력은 요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380요타와트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 태양빛이 지구로만 레이저처럼 한 방향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지구 반대 방향으로도 뻗쳐나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도달하는 양은, 이건 조금 어려운 수학일 수도 있는데,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있는 거리에 모든 모든 이 공 모양을 생각했을 때 아주 일부만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지구에 오는 빛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이제 중요한 값이 되는 거고, 요 값을 가지고 이 면적을 구해서 아까 우리가 동그란 원 같은 것에다가 이제 빔을 모은다고 했듯이 이런 이제 면적을 구해서 나눠보면 우리가 태양빛이 지구에 왔을 때 빛의 강도가 한 요 정도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다음 것을 위해서 필요한 값이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오는 빛을 만약에 이런 렌즈 같은 걸로 모으면 어떻게 될까? 전부 다. 그러니까 원래는 태양빛이 여기서 나와서 쭉 가서 여기 전체 지구에 퍼져야 되는데 퍼지지 않게 하고 이런 렌즈 같은 거를 딱 가운데다 둬가지고 지구에 오는 모든 빛을 한 점으로 모으면 그 세기가 얼마나 될까?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결과적인 값만 중요한데, 요런 렌즈를 통해서 아까 1cm 정도에 모으면 이제 강도가 10의 17제곱, 17승, 그러니까 0이 17개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1cm가 아니라 그러면은 1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원에 모으면 이제 강도가 한 10의 23승 와트 퍼 스퀘어 센티미터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 이제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 논문에 있는 값하고 비슷해지는 건데,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빛을 모아서 이러한 값을 넘어서는 빛을 만들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오는 모든 빛을 한 점에 모았을 때 얻는 빛의 강도하고 비슷한 빛의 강도를 실험실 안에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빛을 어떻게 모으냐, 집속에 관련된 얘기였고, 이제 마지막 가장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적으로도 모아보자 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모았으니까 시간적으로도 모아보자. 이제 시간적으로 모으기 전에 이제 시간 단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시계를 보면 이제 1초씩 가죠. 1초 딱 가는 1초가 있고,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눈을 한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0.1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타내면 100m초 정도 된다고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아주 빠른 현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방울이 튄다든지 아니면 총알이 어떤 거를 탁 터트리고 지나갈 때든지 이런 거는 그냥 카메라로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초고속 카메라로, 아주 초고속으로 동작하는 카메라로 찍어야지만 이런 물방울 하나하나도 볼 수 있고 총알이 여기 딱 뚫고 지나가는 이 시점을 딱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초고속 현상들을 찍으려면 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마이크로초 정도 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쓰고 있는 컴퓨터랄지 이런 것들의 어떤 처리 속도가 한 1나노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게 계속 숫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큰 숫자고 0.1초, 0.00001초 뭐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정도, 지금 1피코초라고 하고 1펨토초라고 하는데 이 정도 시간 영역에서는 정말 극히 짧은 시간에서는 이제 어떤 물의 분자라든지 뭐 원자라든지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요 시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계속 짧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짧아지는 거하고 이제 우리 레이저 세기하고도 엮어봐야 되는데, 이제 레이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 같이 찡 하고 나가는 이제 연속 발진 레이저라고 하는데, 찡 하고 나가는 레이저가 있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 레이저는 찡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총 쏘듯이 빵빵빵빵빵빵 쏘는 레이저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저하고 이 레이저는 나오는 모양이 달라요. 얘는 찡, 얘는 빵빵빵빵. 근데 요 두 개의 레이저 차이가 어떤 차이를 갖고 오냐면, 얘는 찡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이 빛의 세기가 똑같아요. 얘는 시간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빵 쏴서 빛이 있을 때는 세고, 그 다음에 비어 있을 때는 없고, 그 다음에 또 빵 쏴서 있을 때는 또 세고, 이게 이제 빵빵빵빵이 되겠죠. 근데 이 빵빵빵빵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빛이 없는 시간 동안에 빛을 모을 수가 있어요. 요 레이저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밖으로 나오기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한 방으로 모을 수가 있어요. 빛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고출력, 높은 출력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 그래서 요거 빼고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이 1초 동안에 1와트로 나오는 레이저가 있다고 해봐요. 연속 발진 레이저로. 근데 이거를 1초 내내 나오지 말고 계속 모아두고 있다가 딱 0.1초 동안만 깜빡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를 만들면 우리가 요 0.1초 동안에는 빛이 10배 센 빛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긴 하겠지만, 아까 빛을 공간적으로 모으는 것에 비해서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원리는 똑같아요. 널리 퍼져 있는 빛을 한 점에 모아서 강하게 만들듯이 시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빛을 시간적으로 압축해서 짧은 시간에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펄스 레이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놨는데, 추가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발전소에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다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무한정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만드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빛을 생성해 버리면 에너지가 그냥 쭉 퍼져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니라 출력이 쭉 퍼져서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강한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모아주면 아주 너무 짧은 시간 깜빡이긴 하지만 그 짧은 시간 깜빡이는 동안에는 아주 강한 빛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짧아지냐라고 하면 0.1초가 아니라, 아까 이제 펨토초 레이저라는 말을 몇 번 했는데, 펨토초 레이저라는 게
펄스 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이저 빛의 지속 시간, 여기서 0.1초가 0. 이렇게 25초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femto초가 10의 마이너스 15승, 그러니까 0. 다음에 이 뒤로 0이 14개 정도 있는 건데, 그런 빛이 그 정도 시간만 깜빡이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레이저들이,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레이저들이 25femto 정도의, femto초 정도의 그 깜빡이는 시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2018년도에 노벨상을 받으신 과학자들인데, 이분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빛을 세게 광원을 세게 만드는 방법을 통하면 한 100줄 정도의 에너지를 갖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와 이 펄스 폭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아까 그 4PW라고 해서 아까 그 실험실 전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4PW라는 거를 보여줬는데, 아까 이 장면이요. 그래서 이 4PW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까 그 말했던 그 펄스의 세기, 빛의 세기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런 레이저가 뭐 0.1와트,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서 쓰는 게 뭐 수와트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네. 이게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세기냐면, 이제 여기서 살펴보면, 이제 요 빛을, 아까 이제 요 4PW라는 빛을 만들었어요. 요 레이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했던 작은 데다가, 가능한 한 작은 데다가 모아서 1 마이크로미터 되는 데다가 요 빛을 모아주면 빛의 강도가 이 정도 돼요. 네. 이 정도라는 게 이제 아까 계속 두 번, 세 번 보여드린 요 논문에 실려있는 자료인데, 우리가 이 4PW, 4페타와트라고 하는 빛을 2 마이크로 안에 모았다라는 거예요. 2 마이크로 안에 모았더니 빛의 강도가 이 정도 되더라. 근데 이 값이 어느 정도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오는 모든 빛을 지름 이제 10 마이크로미터 원 안에 모았을 때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광원을 세게 만들고 작은 공간에다 모으고 시간적으로도 짧게 모아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센 빛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리적인 내용은 거의 다 전달을 드렸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런 레이저를 왜 만들고, 이런 센 빛을 왜 만들고, 어디다 쓰는지, 네,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가 지어놓은, 대한민국에 지어진 이제 세계 초광역 레이저 시설들을 좀 나열한 건데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4.2 페타와트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 페타와트. 근데 이 친구들은 요거는 센데, 이 값은, 빛의 출력은 높은데 빛을 모으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 10의 23승 되는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는 이제 5가 있고, 중국도 이 출력 값으로는 가장 높은 그 값을 보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빛을 모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빛을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력 자체는 높지만 센 빛 자체는 못 만들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는 조금 과학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 초광역 레이저를 어떤 그런 물질이라고 하면 뭐 고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데다 이렇게 딱 모아서 쏴주면, 그러니까 한 10에 23승 되는 아주 센 빛을 이런 데다 쏴주면,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이런 물질들이 튀어나와요. 뭐 양성자, 전자, 중성자라고 하는 어떤 물질들도 튀어나오고, 그리고 막 새로운 빛들도 생성돼요. 아까 X선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몸을 볼 수 있고, 뭐 감마선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두꺼운 철판 같은 것도 뚫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빛들도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femto초라고 했는데 femto초보다 더 짧은 펄스도 만들 수가 있어요. 더 짧은 빛도 만들 수 있어요. 초광역 레이저를 이런 물질에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어떤 이런 상호작용을 만들면.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광역 레이저를 만드는 것이고, 또 초광역 레이저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막 그냥 나열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제가 오늘도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 어떤 양성자 치료기를 이게 지금 이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양성자 치료기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암을 치료했더니 암이 아주 잘 치료가 되더라.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양성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레이저로 만드는 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만들고 있고, 근데 아까도 방금 전 그림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초광력 레이저를 이용하면 양성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초광력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러한 치료기를 더 값싸고 더 효율성 높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우주과학이라고 해서 우주에 있는 뭐 진공을 탐색한다던가, 그리고 뭐 블랙홀을 탐색한다던가, 그리고 외계 행성들을 탐색한다던가.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면 초광력 레이저가 만드는 그 아주 센 그 빛의 세기가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던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주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응용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마지막 그건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4페타와트 레이저보다 더 강력한 50페타와트 레이저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전라남도 나주 한국에너지공대에 있는 데다가 준비하고 있는데, 시설을 홍보하는 데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네,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미래를 여는 눈부신 첨단 기술의 결정체 초강력 레이저. 전라남도가 초강력 레이저를 통해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 지도를 알리겠습니다. 초강력 레이저는 반도체, 우주학문, 에너지, 국방, 첨단 의료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물리, 화학, 바이오 등 기초과학 발전과 노벨상의 요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세계 최고, 국내 유일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1조 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고출력 고에너지 연구시설로서 물질 분석부터 기술 개발까지 새로운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레이저 연구시설입니다. 이러한 연구시설이 들어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대학 한국에너지공대, 국내 레이저 연구개발의 중심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광기술원, 전남 테크노파크 레이저센터, 에너지 산업 육복합단지까지 풍부한 연구 인력과 인프라, 산업 기반과 연계한 레이저 연구개발의 최적지입니다. 초강력 레이저 시설이 구축되면 기초과학과 응용 연구를 통해 청년들의 꿈이 커나갈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모두가 행복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과 기술 발전이 완성될 것입니다. 미래를 여는 눈부신 빛, 초강력 레이저. 전라남도가 초강력 레이저를 통해 세계로 웅비하고 대도약하는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키울 레이저, 그 미래를 여는 빛이 이제 전라남도에서 시작됩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